안녕하세요. 치비비 ASMR 센터입니다. 회원이신가요? 회원은 아니시고 지난번에 체험하러 오셨었군요. 지난번엔 어떠셨어요?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됐었나요? 효과가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회원 신청하셔서 정기적으로 저희 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에 좀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면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이용 요금에도 혜택이 있고요. 네,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엔 아주 간단한 차트만 작성했잖아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수면 관리를 위한 질문이니까 부담 없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수면 장애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할게요. 자려고 누워도 잠들기 어려워서 잠들기 전까지 30분 이상 소요되시나요? 그럼 수면 중에도 2차례 이상 깨시나요? 깬 후에도 다시 자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시나요?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시나요? 잠을 자기 위해 누우면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네. 잠을 자도 피곤하고 무기력하신가요? 그러시고요. 건망증을 겪거나 우울증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시구나. 그럼 평소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세요? 네. 이때 주무셔서 자는 시간은 그러시고요. 그럼 운동은 좀 하시나요? 숨쉬기 운동? 그쵸, 숨 쉬는 것도 운동이죠.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나요? 아침을 좀 거르시구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세요? 그럼 잠자기 직전에 주로 핸드폰 충전은 어떻게 하세요? 침대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고 충전하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곳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그러시구나.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은 있으셨나요? 네. 그러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나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심한 수면 장애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저희 센터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 싶네요. 제 기준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방으로 들어갈까요? 지난번처럼 옷 갈아입으시고 3호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저는 ASMR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벌써 갈아입고 오셨어요? 그럼 이 침대에 지난번처럼 편안히 누워주세요. 아직 저희가 하는 ASMR 유형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죠? 저희 센터에서 하는 ASMR은 생활소리, 말소리, 롤플레이, 이완 ASMR이 있습니다. 생활소리는 이런 두드리는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머리 빗는 소리 등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잠을 유도하는 소리를 말하고요. 말소리는 첫 번째 방문 때 하셨던 것처럼 책을 읽는다든지 수다를 떤다든지 혹은 어떠한 물품을 설명하든지 하는 차분한 말소리를 의미합니다. 롤플레이는 말 그대로 역할놀이예요. 미용실, 마사지샵 이런 역할을 설정하여서 마치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완 ASMR은 상상을 통해 신체와 마음을 이완시키는 ASMR입니다.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지난번에 책 읽는 ASMR이 좋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책을 읽도록 하죠. 지금 적은 건 뭐냐고요? 단순하게 오늘은 어떤 ASMR을 선택하신 건지 적은 거니까 네,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책은 지난번과 같은 종류로 읽어드릴까요? 네. 그때 읽었던 책 이름이 365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0월 1일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용기와 경청. 일어나 말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앉아서 듣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신념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내 의견에 관심을 갖거나 동의하는 것은 아닌 탓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음 차례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발언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10월 2일. 책임은 모두 내 몫이야. 신은 나무 열매를 주지만 그것을 쪼개주지는 않는다. 기회가 온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성공한 것은 행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게는 그들보다 많은 기회가 이미 주어졌는지도 모른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활용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기회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10월 3일) 승리를 향한 노력.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지그 지글러.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면 수개월간에 걸친 연습이 필요하다. 참가자들은 우승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나이대에서는 제일 잘하고 싶거나 개인 최고 기록이라도 세우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출발 총소리가 울리면 모든 선수들은 자신이 정한 목표, 즉 자신이 생각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 질주한다. 그런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패배자가 되는 걸까? 아니다.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에서 몸을 단련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을 수도 있다. 결승점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보상일 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오래가는 보상일지 모른다. (10월 4일) 야망과 행복. 야망이 끝나는 곳에서 행복이 시작된다. 헝가리 속담. 남보다 앞서고 싶은 욕망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누구나 유명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갖거나 인기가 높기를 바란다.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보다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야망이 사로잡히면 서두르게 되고 현재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지 않은가?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늘 나를 기쁘게 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지 않은가? (10월 5일) 베풀어라. 나. 영예는 남에게 준 것에 대한 보상이다. 켈빈 쿨리지. 자기만 챙기기에도 벅찬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을 내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다. 기꺼이 남을 돕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그들을 보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10월 6일,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라. 닐스 보어. 우리는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왔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라도 상대에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쉼없이 말할 줄 알아야 대화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말을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똑똑하게 보이려고 그러는지 자신을 점검해보라. 대화 기술은 서툴러 보이지만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10월 7일) 숨겨진 이미지. 단 한 사람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대성당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돌무더기가 아니다. 앙투앙 드 생텍쥐베리. 내 눈에는 엉망으로 보이는 화단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훌륭한 화단으로 보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분하게 보이는 남자라도 그를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지혜롭고 다정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모든 것은 보는 시각에 달려있다. 엉망이라고 생각했던 화단도 누군가가 아름답다고 지적해주면 그 화단은 결코 예전과 똑같아 보이지 않는다. 따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역시 달리 보면 지혜롭고 자상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10월 8일) 성장. 행복은 미덕도 기쁨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오로지 성장이다. 우리는 성장할 때 행복하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몸집이 자라는 것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란 신체적인 성장 외에도 좋고 나쁜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며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장의 아픔을 수없이 경험한다. 성장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10월 9일) 올바른 길. 비록 올바른 길을 찾았더라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차에 치인다. 윌 로저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준비만 해놓으면 어떤 일이든 잘 되리라고 기대하지도 마라. 목적지를 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만간 출발해야 할 때가 온다. 출발에는 물론 위험이 따른다. 뭔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안은 없다. (10월 10일) 일과 놀이.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일을 한다면 일과 놀이의 구분이 사라진다. 삭티 거웨인. 늘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이런 행운을 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일하고 싶어 하고 일하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10월 11일)
단 하루면 충분해.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대인이 되었다가 소인이 되었다가 할 수 있다. 폴 클레이. 단 하루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아니면 심술궂은 말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불의를 보았을 때 당당하게 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본 척하며 자신의 안전만 챙길 수도 있다. 매일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고 증명해준다. (10월 12일)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인생은 우리가 제 옷깃을 부여잡고 나랑 너랑 같이 해보는 거야. 자, 가자. 하고 말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마야 안젤루. 우리는 계획, 준비, 비전, 조심성, 그리고 예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해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10월 13일) 열정적으로 말하라.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잠자코 있어라. 그러나 열정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는 해야 할 말을 하라. 열정적으로 말하라. D.H. 로렌스.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열정적인 응변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을 특히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다. 아무 의미 없는 잡담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수록 열정은 더욱 돋보인다. (10월 14일) 진실과 웃음. 꾸밈 없는 진실은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카를 라이너. 사람들을 웃기는 말장난 놀이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정말 웃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다. 살면서 겪었던 부끄러운 순간이나 실수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놓다 보면 그것이 갑자기 사소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즐겁게 해줄 수 있다. (10월 15일) 아름다움을 그대로. 자기 것이라도, 아니 자기 것이라면 더더욱 아름다움을 학대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생명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다. 그것을 잘 돌보고 건강하게 가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캐서린 앤 포터. 지구의 생명체나 우리의 몸을 비롯해 세상에는 우리가 돌보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때로는 흉한 발가락이나 체중, 한 줌씩 빠지는 머리카락, 새치 등 내 몸 중에서도 싫은 것, 미운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몸은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진 존재인지 잘 보여준다. 한 줄기 바람이나 꽃향기 등은 이 우주, 이 지구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게 해준다. (10월 16일) 명상. 우리는 조화의 힘과 기쁨의 깊은 힘에 할 말을 잃은 채 만물의 삶을 들여다본다. 윌리엄 워즈워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답과 지식을 끊임없이 찾는다. 도서관을 찾기도 하고
두터운 교과서를 넘기기도 하고 오랫동안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이처럼 지식을 추구하는 중에 잠시 조용히 명상하는 것도 좋다. 이런 시간을 통해 떠오르는 답이 비록 과학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갈망을 해소해준다. (10월 17일) 질문과 대답. 그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가 똑똑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가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혜로운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나기브 마푸즈. 똑똑한 사람과 마주하면 그의 지식의 폭과 깊이에 탐복하고 높은 교육 수준을 부러워하고 그가 잘난 체하기는 해도 그의 똑똑함을 인정해준다. 그러나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는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에 늘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더 뚜렷한 인상을 남긴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 줄 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진다. 10월 18일 팀워크. 저 플레이하는 것이 승리를 결정한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함께 플레이하지 못하면 그 팀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 베이브 루스. 큰 업적들 중 단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성공이라도 그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동료, 친구, 가족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각자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평생 동안 해야 할 도전이다. 다행히 이 도전은 늘 기쁨을 준다.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뿌듯하겠지만 성공적인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은 혼자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을 준다. (10월 19일) 뭔가를 한다는 것. 뭔가를 한 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나스 솔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해낼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맡을 가능성도 높다. 그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불만스러워하거나 바쁘게 생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쁘게 산다는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 할 일이 없다면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간다. 내가 하는 일과 하는 행동은 나를 알려준다.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임을 느끼려면 많은 일을 하라. (10월 20일) 가을.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알베르 카뮈. 봄과 가을의 환절기는 인생의 전환기와 같다. 이 시기에 우리는 옷장을 정리하고 덧창문을 새로 친다. 그리고 열매를 수확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을은 새롭게 시작하기에 좋은 때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책을 펴고 사랑을 한다. (10월
10월 21일 동정심과 무관심. 한 개인은 동정심과 무관심을 둘 다 크게 키울 능력을 갖고 있다. 무관심보다 동정심이 더 크게 자라는 데 필요한 수단은 그 개인이 내면에 다 지니고 있다. 노먼 커즌스. 남을 동정하는 마음은 천성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이기적이지만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연민을 배우게 된다. 다른 아이가 왜 우는지 궁금해하다가 자기가 넘어져 다치면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동정심과 연민에 대한 공부는 어린 시절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 때로 돌아가 남을 아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10월 22일 행복한 마음. 때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냥 행복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기욤 아폴리네르.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쓴다.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오페라 티켓을 사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만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오페라 티켓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 맞춰 공연장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청구서가 날아오면 그때 왜 그런데 돈을 썼는지 한숨이 나올 수도 있다. 돈을 쓰거나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도, 심지어 집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도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10월 23일) 내면에서 나오는 빛. 사람들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 햇빛이 밝을 때는 반짝이며 빛나지만 어둠이 찾아왔을 때는 내면의 빛이 있어야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얼마든지 유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유쾌해지기가 힘들다. 삶의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조차 유쾌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친절하고 공손하고 따스하다. 10월 24일 긍정적인 말을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의 총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 어떻게? 외롭고 지친 그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호의의 말을 몇 마디 건네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한 친절한 말을 오늘 당장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다. 데일 카네기. 내가 했던 말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내게 되돌아온 적이 있을 것이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수치스러움과 후회가 앞선다. 반면에 몇 마디 호의적인 말이 그에게 따스한 위안이 되었음을 알게 되면 더없이 기쁘다. 말을 한 당시에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그처럼 큰 변화를 주게 될 줄은 짐작하지 못한다. (10월 25일) 올바른 행동.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항상 올바른 행동이 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것은 그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것이다. 노먼 슈어츠코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망설일 때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하지 않는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올바른 해결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10월 26일) 미완성. 우리는 모두 신의 실험실에 있는 실험 대상이다. 인간은 작업 중에 있는 미완성 작품일 뿐이다. 테너시 윌리엄스. 전쟁, 질병, 기아, 환경 파괴, 빈곤. 생각하면 이 세상은 혼란과 불안, 걱정뿐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나아질 수 있고 우리는 과거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인류가 발전 중인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더 많은 희망을 품을 수 있다. (10월 27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자. 영육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과거에 비통해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부처. 때때로 우리는 지금에서 벗어나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향한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일에 대한 기억, 장밋빛으로 보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일 수 있다. 아니면 예전에 저지른 실수의 기억이나 막연한 문제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에만 빠져 있으면 지금 이 현실을 잃어버린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것이고 이 순간을 가진 것은 가장 큰 행운이다. (10월 28일) 내면의 목소리.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을수록 외부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 다그 함마술드.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사람들이 저마다 소리 높여 말하는 것을 보고 듣는다. 신문이나 잡지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의견을 내세운다. 우리 주변에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때문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들의 목소리로 우리의 의견이 보다 견실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다. (10월 29일) 틀릴 권리도 있어. 옳을 권리뿐만 아니라 틀릴 권리도 갖고 있음을 깨달을 때 아이는 어른이 된다. 토머스 사즈. 우리는 잘못을 하기도 한다. 잘못을 하면 이에 대한 응보가 따른다. 자신이 바보처럼 보였거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다. 한 말이나 행동은 어떤 방법으로든 벌충해야 한다. 그러나 뭔가를 하면서 틀리는 것은 인간이기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10월 30일) 배움. 배움은 그 주인을 어디에나 따라다니는 보물이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문가의 조언과 충고를 구한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이 가진 질문에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질문하고 그 대답을 찾는 노력을 그만둘 때 우리는 결국 최후를 맞는다. (10월 31일) 감각.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그 어느 것도 감각을 통해 받은 느낌과 똑같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해나 아렌트. 말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겪는 일들을 다 전달해 주지는 못한다. 창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창문으로 들어와 목 뒤에 머무는 햇볕의 따스함, 커피 한 잔의 달콤 쌉싸름한 맛까지 우리 이러한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없다. 이것은 직접 느껴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네, 여기까지가 10월의 이야기를 모두 담은 긍정의 한 줄이었습니다. 새근새근 곤히 잠이 드신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